아주 평화로운 노래와 함께 우아하게 이동 중인 한 여자. 그런데 그 밖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죠. 그녀 한 사람을 타겟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허나 그녀는 마치 일상이라는 듯 단일의 감정 동요도 없이 이 아비규환을 빠져나갑니다. 이게 대체 뭔 상황인 걸까요? 몇 분 전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소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낸다는 거요. 그녀는 세계 1위 인공배양육 회사 BF의 CEO 블러드 프리. 윤자유였죠. 고기를 만드는 회사로서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회사명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걸까요? BF가 축산물을 넘어 저희 BF의 영역은 마침내 바닷속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해산물까지 장악했다는 것을 알리는 BF의 새로운 역작을 소개합니다. 신제품 발표회였습니다. 이게 다 공장에서 배양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4대 수산물 참치, 연어, 고등어, 새우의 베타 실험 단계가 아닌 완벽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상용화를 알리는 자리였죠. 이는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초월적 기술이자 저희 BF의 수산물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자연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바로 기생충, 미세 플라스틱, 수은. 치명적인 리스크들도 없는 완성식품에 가까웠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포부는 지구상 단 한 뼘의 땅도 아니 식량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그날, BF의 포부는 그날을 앞당기려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전 세계의 약속들이죠. 6개월 이내에 쌀을 비롯한 곡류, 감자류의 식량작물, 밀림을 해치는 파모일까지 전부 만들어낼 것입니다. 배양에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약속드리죠. 전기 이래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이 될 테지만 현실의 이해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축산업, 농업, 수산업, 기존 1차 산업자들의 입장에서 BF와 윤자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이고 싶은 기업이자 인간이었죠. 그리고 주지훈을 닮은 남자는 이 아비규환을 보며 한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남자의 이름 노채훈, 전직 군인이자 현직 경호원이었죠. 심지어 그날의 현장엔 윤자유도 함께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 대표가 탑승한 차를 지그시 바라보는 한 남자. 이어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자 한 사람이 그녀 차로 떨어지죠. 철통 경호 속 윤자유를 죽이기 위한 사람 테러였습니다. 그 조준점은 그녀의 목을 부러뜨리는 데 있었죠. 그때 때마침 그곳에 있던 채훈이 아니 손대지 마세요. 경찰 선생님이에요. 구급차 올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초동 조치를 돕고 누구세요? 자유는 불행 중 다행으로 가벼운 목 부상이 그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법인 찾기인데 경찰에서 뭐래요? 죽은 사람이 누구 사주받았을 가능성은 다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근데 경찰에선 저희 경호원들을 좀 보자고 하네요. 그녀의 경호원들이 제시됩니다. 그 이유는 대표님 오늘 이동 루트요. 윤 대표의 행선지를 알고 있는 것이 경호원들한테서 정보가 새나간 거면 어쩌죠? 그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돌이켜보니 고속도로 타려면 여기뿐이어서 이 길로 왔더니 너무 밀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기존 이동 루트가 변동됐었습니다. 사실 어느 세세한 길로 갈지까지는 비록 심직이지만 운전대 잡은 사람만 알잖아요. 아주 그럴듯했죠. 이참에 전담 경호원을 두죠. 그리고 그때 자유의 눈에 사람은 뭐예요? 또 다른 수상점이 포착됩니다. 아까 지나가던 길이라고는 했는데 채훈이었죠.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뛰어든다고요? 피 뚝뚝 흘린 사람을 만지고 난 평생 길 못 지나가겠네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거 같아요. 근데 아깐 정신이 없어서. 게다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불마침 현장을 지났고 대마침 구급대원이고 거기다 아는 얼굴일 가능성. 더더욱 수상했죠. 장 실장님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배양액이 세균덩어리라는 뉴스와 함께 BF 연구소 내 모든 컴퓨터가 누군가에 의해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암호화를 풀려면 암호 해제 조건은 비트코인으로 800억을 보내래요. 48시간 안에.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죠. 심지어 시티즌X는 원래 랜선웨어 단체인데요. 기업이나 정부기관 같을 때 공격해서 파일을 전부 못 쓰게 만드는 놈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걔네들이 잠가놓은 걸 푸는 거에 성공한 데는 없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랜섬웨어 단체였습니다. 우리 수도 해커지신가? 평생 한 번 터지기도 어려운 두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한 자유의 머릿속은 더더욱 복잡해지고 결국 곧바로 퇴원을 조져버립니다. 이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글로벌 CEO답게 방화벽 다시 구축하고 속전속결로 배양액 제보는 전면 반박, 루머 재생산 시엔 법적 조치, 각국 식품안전청에 BF 배양육 분석 의뢰해서 결과 나오면 전부 발표하게 하고. 각 임원들에게 역할을 할당하죠. 그리고 해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6사람만 아는 겁니다. 고관이었습니다. 가뜨지각 채우는 어서 와요. 누군가와 접선 중인데 그의 정체는
외국 순방길에 재벌 총수가 동행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전 대통령 이문기였습니다. 몇 년 전 화병부대 방문날 채훈과 자유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있던 그날 문제의 폭발이 일어났었죠. 도착 30분 만에 장관 둘은 목숨을 잃었으니 그들은 아니겠지. 내상이 너무 깊어서 은퇴한 내 수행원들도. 그리고 그렇다면 그 용의자는 STL 회장 이남진, 상하그룹 박대성, 테크게임스 한기우, BF의 윤자유 이 중에 있어. 이 4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을 위해서 파병부대에조차 미리 알리지 않은 깜짝 방문이다. 그들 외에 그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우대희도 그리 생각했어. 채훈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박대성이한테 간 거야. 그런데 그는 경호원으로서 거길 조용히 나왔다는 건 차례차례 그쪽은 아니란 판단이 선 거고 그들의 밑에서 일하며 다음 추적 대상으로 옮겨가려고. 그 진범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BF여야 합니까? 윤자유. 초대장이 그 의미고요. 그가 채훈에게 BF 신제품 발표에 초대장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윤자유 지시야. 심증의 근거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너도 물증은 없잖냐 말을 돌려서 하는 건가? 아마 이문규 전 대통령만큼 물증이 있었다면 절 안 물으셨겠죠. 채훈 또한 그럼에도 확신을 하시니 저도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 감옥에 엉뚱한 사람이 갇혀있다는 확신, 진범을 잡는 것에 군을 나와서 매달린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었죠. 윤자유 대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진심을 확인한 전 대통령도 내가 취임하자마자 모든 것을 윤자유가 단독 면담을 청했어. 솔직히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배양육은 반드시 유전자 조작식품 딱지를 붙여야 한다는 법을 폐기해달라고. 나한테 감히 법을 뜯어고치라고 총영한 거야. 그 새파란 것이. 그리고 그 요청은 결국 뜻을 잃었네요. 내가 물러났으니까. 모두 이뤄진 상태였죠. 이것 때문에 심지어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결과값이 BF가 얼마나 몸을 불렸는지 아나?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몇 배로 커졌는지. 그렇기에 우대위, 대통령은 이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자네 뒤를 받쳐줄게. 자유를 끌어내기 위해 윤자유한테 가서 신복이 돼. 신임을 얻어. 채훈을 심어놓으려는 것이었죠. 같은 시각 자유에겐 또 다른 나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젠 농민들을 넘어 남미의 갱단까지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죠. 원래는 마약 카르텔인데 정글 불태우고 주민 착취해서 열대작물 농장도 엄청 크게 하고요. 결국 모든 것은 대표님께서 6개월 내에 배양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였습니다. 어디서 줬다는 것들까지 진짜 아. 허나 자유에겐 1차 산업을 건드렸으니까 그저 돈을 넘어선 각오했어요. 시작할 때. 확고한 목표가 있는 듯 보였죠. 괜찮으시면 다행이고요. 안 괜찮네. 막상 보니까 무서워. 겁나. 한편 그날 오후 집에 도착한 채훈에게 싸늘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그리고 그 촉은 정확했죠. 손 내려놔. 그렇게 대혈투가 벌어지고 아직 1화이기에 주인공이 이길 확률. 그런데 차무식의 스멜이 나는 님 월급이 쏠쏠한가 봐? 가족 협박이 들어온다. 애를 외국 학교에 보내고 그들의 목적은 BF 윤 대표 윤자유였죠. 그 여자를 우리한테 데려와. 그것뿐이야. 언제 제 조카 찾아봐. 심지어 데려오기 싫으면 윤재유가 언제 어디서 혼자 있는지만 알려줘도 돼. 그가 수십 년을 일해도 못 모을 어마어마한 현금까지 건넵니다. 돈, 가족의 안전 둘 다 챙겨야 하지 않겠어? 결국 채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에 의해 굴복당하고 말입니다. 잠깐 진정해. 사실 이 모든 것은 오채훈 씨, BF 저랑 가실 데가 있는데요. 윤 대표의 경호원으로 입사하기 위한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야 이미 알지만 인사는 해야 되지 않나요? 채우는 경호원으로 발탁되고 제 가족은 배양육이 아닙니다. 둘은 처음부터 실험하지 말아주세요. 지리는 기싸움을 실험 아니라 검증인데. 이어나가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리고 채우는 창가에서 떨어주시겠어요? 받아도 됩니까? 검증을 거치는 건 누굴 믿어야 할지 몰라서 아닌가요? 고용인의 심리에 대한 경호원이야말로 돌변하면 제일 위험하니까.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원 역시 보호 대상과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때
최상의 능률이 나옵니다. 경호원의 입장 또한 설파합니다. 하지만 우채훈 씨, 예, 나는 우채훈 씨가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길 바래요. 그런데 우채훈 씨는 우연치고는 너무 짠 것처럼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그녀의 의심은 어떻게 우리하고 관련된 경험치를 두루 섭렵했는지 따져 물을까 생각도 했는데 끊임없이 이어지죠. 정말 어떤 의도를 품고 왔다면 대답도 벌써 준비했겠죠, 빈틈없이. 제가 어떤 경험치를 전부 섭렵했는지 여쭤도 될까요? 그리고 추락 사고가 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때마침 있었던 것. 윤 대표의 근거 또한 타이밍 적절하게도 직업마저 경호원인 것. 충분히 납득할 만했습니다. 심지어 그 훨씬 전 경력까지. 허나 그럼에도 수많은 지원자들 중 채훈을 고용한 이유는 시티즌 X 알죠? 그가 해군에 있을 때 공격받았죠. 똑같은 랜섬웨어 피해의 경험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해결했어요? 죄송하지만 비밀입니다. 자체적으로 랜섬웨어를 풀었어요? 아니면 돈을 줬나? 군사기입니다. 못 풀었네. 잡지도 못했고. 랜섬웨어 범죄는 지금까지 한 건도 못 잡았습니다. 한 건도. 한 건도요. 그렇게 채훈과의 대화를 마친 윤 대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몇 분 뒤 랜섬웨어가 해제됐다. 그 말인즉슨 800억을 송금했던 것이었죠. 이어서 자유는 총리와 독대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중요한데 왜 여태 신고를 안 하셨을까? 신고해서 잡을 수만 있다면 했죠. 범인 목소리를 직접 들은 보이스피싱도 못 잡는 게 현실인데요. 그녀가 신고 대신 돈을 넘기는 걸 택한 이유는 암호화폐는 이동이 시작되는 순간 기록으로 남습니다. 누가 바꿔갔는지, 바꿔갈 건지 그것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것만 봐주시면 돼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총리의 관심사는 내양의 루머 이번 기회에 사실이죠. 그래서 신고 못했죠. BF에 양점을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불법 연구 쪽이 사실인가? 총리님께서조차 이런 반응, 이런 추측이신데 대중은 어땠을까요? 연구소 일을 공론화했을 때 그때 쏟아질 여론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똑바로 말합시다. 회사 이름은 밝히기 싫고 공권력은 행사해야겠고 윤 대표는 그걸 나한테 해달라고 온 거예요. 치열한 자강두천이 이어지지만 랜섬웨어 범죄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체포 기록도 없습니다. 윤자유는 그걸 일망타진한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최초의 정치인이 되어주시죠. 욕망을 이용하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여기요. 채훈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여기 양쪽에 이 표시도 러시아에선 거의 안 써요. 러시아 해커 집단인 시티즌 X가 보낸 공문에서 러시아에서만 쓰는 기호가 여긴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 특유의 기호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인터넷에 떠도는 시티즌X 수법하고 유사하지만 이건 그놈들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정체를 감추려고 누군가 시티즌X인 척 공들여서 위장했습니다. 누군가 그들로 위장한 뒤 랜섬웨어를 걸었던 것이었죠. 만약에 누군가가 하지만 해커인 척 위장 안 하고 그냥 이 짓을 했다면 금방 잡았을까요? 아니요. 추적이 힘든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익명이니까요. 애초에 위장할 필요가 없는 같이 힘든데 굳이 자기를 감추려고 과도한 위장. 길을 썼다. 이렇게까지 위장이 필요했던 건 의외로 즉 늘려가 있는 사람 아닐까요? 범인은 대표님이 자기를 의심하는 게 걱정될 정도로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는 사람, 누가 나를 아는 사람. 범인일까요? 지배종, 인공 배양육이라는 아주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작품의 타이틀인 지배종이 사전적 의미로는 우수한 종, 즉 더 품질이 우수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작품 내에 등장하는 인공 배양육이 자연육보다 더 우수하다는 뜻도 지니고 있겠지만 더 큰 진실과 욕망, 즉 정말 무언가의 지배종이 되려 한다는 이중적 의미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작품은 이런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단순 SF를 넘어 더욱 거대한 음모와 이권 다툼,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인간 군상 속에서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를 절묘하게 연출하는데요. 상당히 촘촘히 잘 구성돼 있다고 느꼈는데 역시나 명불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의 극본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과 함께 진행되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상당한 몰입감과 서스펜스를 유지하며 그 특기를 보여주고요. 특히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배우 주지우가 한효주의 열연이 작품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역할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다고 느껴졌고요. 이런 작품의 특성상 회차를 거듭할수록 베일이 벗겨지며 더욱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또 심리 서스펜스 중간중간 연출되는 사실적인 현실 액션도 좋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지배종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며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대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숭아 봐라. 네?